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하는 토스 메이커스 컨퍼런스에서 어쩌다 보니 제가 첫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 발표를 하게 되어 더 많이 떨리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각자만의 작고 큰 인사이트 얻어가시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저 결제 단말기일 뿐인데 우리가 여기에 담은 것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임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플레이스에서 결제 영역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TPM으로 합류를 하였지만 현재 플레이스에서는 PM 직군이 모두 PO로 변경이 되면서 TPO로서 오너십을 갖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제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 커리어는 결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결제를 중개해주는 벤사에서 처음 결제 단말기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사에서 PM으로 전향을 하면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플레이스에서는 결제 관련된 PM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경력에는 항상 결제가 함께였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기성화 제품과 플레이스 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모닝커피를 위해서 오프라인 카드 결제를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커피 한 잔을 먹고 왔는데요. 정말 핸드폰 다음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 매장, 커피숍,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볼 수 있는 포스기, 단말기가 있고요. 현재 QR 결제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이런 부분 역시 오프라인 결제 산업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매일 마주치는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시장에서 토스플레이스의 제품은 이제 잘 나가는 매장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왜 잘 나가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신규 창업 가맹점 4곳 중 한 곳이 플레이스의 제품을 선택을 하고 있으며 25년 4월 기준으로는 13만 개 이상의 프론트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대세라는 결제 단말기 프론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고민과 선택들을 담아 차별화를 만들었는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 역시 본질은 같은 결제 단말기입니다. 결제 속도와 안정성, 이 두 축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고 지금도 그 성능은 항상 꾸준히 트래킹하고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투박하고 심심했던 결제 단말기에 3가지의 다름을 담아 차별화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문제를 푸는 방식의 구조를 바꾸며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생각의 출발점을 전환하면서 더 높은 퀄리티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까지 확장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3개의 아젠다를 사례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다르게 가져가고자 했던 건 바로 구조적인 방식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결제 단말기는 주로 RTOS 기반의 인베디드 OS를 사용을 하고 전문 처리 방식의 빠른 처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화면 역시 제한적이고 단순한 U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빠르고 안정적으로 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만 사용자 경험이나 확장성 측면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스플레이스의 장비는 기본 구조부터 다르게 가져갔는데요. 저희는 펌웨어 위에 앱을 올릴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기반의 OS를 선택을 했고 결제 영역은 동일하게 전문 통신으로 하지만 외부 인터페이스를 쉽게 붙일 수 있도록 웹 API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더 다양한 서비스, 더 빠른 기능이 개선이 가능해졌고요.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바로 7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단순히 커진 화면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정보의 밀도와 고객 경험 레벨이 상승했어요. 이렇게 기계로서의 단말기가 아니라 결제 플랫폼으로서의 제품으로 만들고자 했던 게 저희가 선택한 첫 번째 차별화였습니다. 그 중에서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점도 있었는데요. UI 로그, 시스템 로그 등 안드로이드 오픈 API를 통해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앱 업데이트를 OTA 방식을 통해 빠르게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엘라스틱과 스노우플레이크와는 최신화되어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장 로그, 매장 분석 등의 정형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정교하고 적극적인 매장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사례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제 단말기를 운영을 하면서 기성화 제품과 플레이스 제품 동일하게 인입이 됐던 민원인데요. 바로 잘 사용하다가 얼마 전부터 결제가 느려진 것 같아요. 단말기가 느려진 것 같습니다. 라는 민원이에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원인조차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는데요. 인터넷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장비가 노후화돼서 문제가 생긴 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환경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감으로만 해결을 하거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밖에 응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론트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품으로 만들면서 다양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고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 이 점이 바로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럼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실제 민원이 발생된 매장의 로그로 문제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진 속에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그래프는 카드 리딩부터 결제 완료까지 평균 속도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눈에 띄게 보이시겠지만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은 결제 속도가 점점점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인터넷 통신 시간 역시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확실히 정말 결제 속도가 느려진 게 맞구나 라고 감으로만 응대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되었으니 어느 지점에서 지연이 있었는지도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 역시 앞에서 보셨던 매장 로고와 같은 매장의 데이터를 다른 뷰로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결제 전체 흐름 중 결제사별로 측정한 분석 데이터인데요. 유독 C사의 결제 처리 시간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조금 더 앱의 상세 로그로 원인 분석을 해볼게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다 같은 매장의 데이터 로그이고요. 앱 버전별로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 확인했을 경우 빨간색 부분부터 계단식으로 갑자기 결제 속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로 결제 속도가 진짜 정말로 증가한 것이 맞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2단계로 어떤 결제사에서 앱의 몇 버전부터 문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지 상세 원인까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감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근거를 기반으로 하나씩 좁혀나갔습니다. 이렇게 좁혀나가며 진단한 문제 상황은 빠르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어느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서 또 장점이 부각되는데요. 바로 OTA를 통한 빠른 배포 및 문제 상황이 발생된 매장만 타겟팅 배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타겟팅할 매장에서만 버전을 내리면 매장의 프론트에서는 업데이트 필요라는 배지가 보이게 되고 이 배지를 통해서 수동 업데이트가 가능해집니다. 앱 업데이트 후 개선이 되었는지도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평균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다시 봤을 때 결제 시간이 다시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단발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 중인 데일리 대시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위쪽은 각 결제 단계별로 평균 속도를 기록한 테이블이고 아래쪽은 그 데이터를 시계열로
시각한 라인 차트입니다. 어떤 날은 카드가 느려졌는지, 어떤 날은 통신이 느려졌는지 등 모든 흐름을 매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문제를 감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데일리 대시보드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문제 상황을 발생하고 이제 개선한 사례는 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서 실행에 옮긴 다음 그 결과까지 반드시 확인하는 모든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방식은 플랫폼 기반에선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결제 단말기에서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이 보수적인 영역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며 기술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고 단말기 경험을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첫 번째로 가져간 차별화입니다. 앞서 결제 단말기로서 두 가지 축 중에 결제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다면 이제 결제 안정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프론트는 결제 단말기로서 안정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제 성공률과 또 한 가지 카드 리딩 오류가 적게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갔는데요. 카드 리딩 오류는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이 됩니다. 카드를 아예 거꾸로 꽂아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망가진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NFC를 엉뚱한 곳에 갖다 대어 리딩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원인의 카드 리딩 오류 역시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매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의 일부분을 캡처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당시에는 2%대의 수준으로 오류율이 플래토한 구간으로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수치가 높아 보이시나요? 낮아 보이시나요? 사실 저희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명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은 건지 낮은 수준인지 저희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수치가 최선일까?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다시 개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부 로직 개선과 사용자 경험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카드 리딩 오류가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드 리딩 오류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오류가 NFC 오류더라고요. 이 역시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문제 상황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NFC 리딩 오류에 대해서 한번 파보기로 결정을 했고 저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NFC 리딩 실패 시 단 2회만 내부 재시도하는 로직이 있는데 이 재시도를 많이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가설인데요. 실패가 되면 다시 재시도를 한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몇 회를 재시도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횟수는 어떻게 찾아가시겠습니까? 저희는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A/B 테스트예요. 이 A/B 테스트란 같은 시안의 내용을 2개 이상 동일 조건에 동시 적용 시 효과적인 안을 찾아내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토스팀에서는 UI UX 채택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팀에서 실제로 했던 시안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동일한 내용의 그 시안을 하나는 4개의 퍼널로, 하나는 3개의 퍼널로 축소를 해서 고객한테 보여줬을 때 2개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클릭률이 더 높게 나오는지를 채택하는 방법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내부 제시도 로직에 대한 횟수를 얘기하다가 A/B 테스트 조금 생뚱맞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이 생뚱맞은 방법에 이제 내부 제시도 로직을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실험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2회를 기준으로 4, 6, 8, 10회까지 리트라이 횟수를 늘려서 5가지 그룹을 만들었고요. 각각 20%씩 균등하게 유저에게 편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각각 2만 명씩 총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A/B 테스트 원칙에 따라 분포는 랜덤하게 그리고 단말기 성능이나 매장 규모에 치우치지 않도록 셋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 횟수만 다르게 했을 때 실제 오류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데이터로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단 5일간만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서는 명확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8회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래프 형상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리트라이를 할수록 에러율도 급강화하는 것을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실험에서 저희는 명확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전체 제품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중간 부분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잘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전체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2%대에서 갑자기 1%대로 뚝 떨어진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튄 구간이 있기는 한데 이 구간은 저희가 그 리트라이 횟수 로직을 다시 원복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 시점으로 이 횟수가 정말로 영향이 있구나를 더더욱 검증했던 구간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 제시도 횟수를 조정했을 뿐이지만 그로 인해 카드 리딩 오류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같은 NFC 오류이지만 다른 방법, 사용자 경험으로 개선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육안으로 조금 구분이 되는데 아마 일반 고객님들이 매장에 가서 저희 프론트를 보시면은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왼쪽은 저희 1.5세대, 오른쪽은 2세대의 장비입니다. 이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장비에서는 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NFC 안테나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왼쪽에 있는 1.5세대는 오른쪽 하단부에 NFC 안테나가 있지만 2세대는 전면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저희 프론트를 마주쳤을 때 삼성페이, 애플페이를 어디다 대어야 되는지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문제를 UI UX로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애플페이 버튼을 누르면은 사용자가 핸드폰을 어디에 대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UI 가이드와 음성 가이드로 안내를 하였는데요. 이 가이드를 통해 사용자는 혼란 없이 자연스럽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좀 명확하게 보이실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어떻게 하면 사용자 경험이 개선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동일한 문제를 내부 로직 개선과 사용자 경험 향상을 통해서 함께 풀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그 자체로 대단한 기술이나 복잡한 알고리즘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인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였고 UI UX에서만 사용할 것만 같았던 A/B 테스트를 내부 로직에 접목을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문제를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의 생각의 차이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단말기의 기본기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요. 이제는 조금 더 앞으로의 이야기, 결제 단말기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플레이스 결제 장비에서 빼놓고 얘기하면 섭섭한 바로 페이스페이인데요. 이 페이스페이란 토스 앱에서 얼굴과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카드도 휴대폰도 없이 얼굴만으로 1초 만에 결제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토스 앱에서 등록한 페이스페이는 저희 플레이스 장비의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얼굴 사진을 토스 서버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스 서버에서는 토스페이의 간편결제 바코드로 전환이 하게 되고 저희는 간편결제 프로세스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 페이스페이는 현재 서포터즈로 등록을 하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희 8월 초에는 곧 서울 지역에서는 대고객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페이스페이가 런칭이 되면은 많은 사용과 관심 그리고 사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페이스페이에 대한 홍보를 좀 했는데요. 사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는 페이스페이는 아니고 다른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3월 달쯤에 런칭한 서비스인데 아마 사용하시거나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복권받기라는 서비스입니다.
프론트의 대기 화면에 귀여운 쿼카가 뜨면은 이 쿼카를 눌러 얼굴로 방문 인증을 하면 현금성 복권을 토스 앱에서 지급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단말기가 단순한 결제를 위한 기기가 아니라 서비스의 진입점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 서비스입니다. 상세 프로세스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플레이스의 프론트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를 한 매장에서만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용 동의를 한 매장에서 고객이 이벤트를 참여를 하게 되면 매장 정보와 얼굴 인식 값이 토스 서버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럼 서버에서는 전달받은 얼굴 정보로 고객을 매칭하게 되는데요. 매칭이 완료되면 고객과 매장 사장님께 동일한 복권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 경험은 단말기와 앱,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전체의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혜택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 연결을 통해서 오프라인 공간의 서비스와 연결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플레이스 입장에서는 결제 단말기라는 부분에서 가능성을 한 단계 더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고, 페이스페이가 대고객 런칭을 하기 전에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나의 얼굴을 인식한다는 이런 심리적인 허들을 넘어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스팀에서는 유일하게 고객과 물리적인 접점을 만들 수 있는 팀으로 의미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스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자 접점을 자연스럽게 확보를 하고 더 많은 고객 행동 데이터를 얻게 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매장, 밝은 매장과 같이 각기 다른 조도에 대한 데이터도 얻을 수 있었고, 매대의 높낮이에 따른 각도 데이터, 그리고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과 같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사용을 했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사장님에게는 복권이라는 혜택과 재미를 주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서비스는 토스 앱의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쿼카 이벤트를 뜨고 있는 매장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면서 사장님에게는 고객 유치라는 직접적인 보상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야말로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강한 서비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총 3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그저 단순하고 투박했던 결제 단말기에 어떤 가치들을 담았는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첫 번째, 구조를 다르게 하여 문제 해결하는 방식의 차별화를 만들었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여 제품의 퀄리티를 높여갔습니다.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르게 하여 결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결국 같은 제품이라도 저희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팀에서는 조금씩 다른 방식을 착안하면서 더욱더 새롭고 나은 오프라인 경험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토스팀에서 일하고 싶은 방식을 재미있게 바꾸면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플레이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